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결제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전달해 주고 싶은 건데, 첫 번째, 한국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내세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내지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에 있는 은행에 비즈니스 계좌를 내세요. 그리고 자국 화폐 플러스 기축통화 플러스 이제 많이 쓰이는 통화들을 필요에 따라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을 예를 들어 본다면 원화는 결제를 할 수 있는 원화 통장은 하나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US 달러 그 통장을 개설하고요. 그리고 영국 파운드도 개설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유로화 통장도 하나 개설하고,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이런 통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은 링깃 통장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여러 가지 커런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서 그 결제를 할 때에 그 통화로 돈이 들어오게 하면 고객들한테 좋아요. 고객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파운드 계좌를 갖고 있고 파운드로 페이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서 파운드로 페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부담이 없어요. 첫째, 결제 시스템이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페이먼트를 할 때 환전을 해서 원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환전해서 받기보다는 그 나라 돈으로 직접 받아버리는 것이 편해요. 왜? 이것이 환율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좋을 때 자기가 적절한 때 원화로 바꾸고 싶으면 원화로 바꾸고, 또는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물건을 살 때 송금을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것으로 그냥 송금을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달러로 물건을 결제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달러 통장에 있는 것으로 결제를 하면 그만큼 환전 수수료나 이런 것이 손해볼 필요가 없죠. 송금 보내는 수수료와 송금 받는 수수료 이런 것이 있고, 또 환율도 송금 보내는 것과 송금 받는 그런 이 환율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금 받는 것은 싸고 송금 보내는 건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물건값을 페이하고자 하는 그런 통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페이하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짜투리 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돈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카드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웹사이트를 세팅을 할 때 그 페이먼트를 신용카드로 했을 때 그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페이먼트가 되어지고 그 신용카드사에서 우리 계좌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통화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에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짜투리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세이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도 이제 그
외국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영국만큼 그렇게 자유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국은 이런 디바이스를 써요. 요게 지금 HSBC 뱅크의 디바이스인데 그냥 요거 뭐 하나 누른다고 인해서 번호 뜨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은 요것을 어떤 한 부분을 눌렀을 때 일정 기간 누르고 나면 비밀번호를 누르세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주웠다 할지라도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곳에 요 기계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쓰는데 웹사이트에 결제할 때도 결제 방법에 따라서 어느 노란 걸 누를 거냐 초록색을 누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요거 사용법을 모르면 요것을 길에서 주워도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안장치가 그렇게 잘 됐어요. 요게 지금 한국 거예요. 한국 가선 요거 한 번만 딱 누르면 길에서 주워도 번호가 떠요. 아직도 보안장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부터 이게 지금 늦게 영국보다 13년 늦게 요게 도입이 됐어요. 한국엔. 한국은 이런 것은 한국은 이제 2, 3년 됐을 거예요. 도입한 지가. 근데 영국은 15, 16년 전에 벌써 이미 도입이 됐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죠. 처음에. 그리고 이것 도입이 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다 이런 카드에다가 번호 넣어라 그래가지고 요거 전부 다 번호 넣지 마세요. 사기당합니다. 뭐 이런 홍보문도 떠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 구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자 할 때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돼서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적절히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금융사고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기 웹사이트를 만들 때 멀티 커런시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서비스나 물건값을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커런시로 페이하는데 편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비즈니스는 신뢰를 갖게 돼요. 이 페이먼트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하게 될 것이냐면 동영상 비즈니스, 그러니까 동영상 리메이크 비즈니스인데 요것을 어떻게 동영상을 전 세계에 훌륭한 동영상들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리메이크해서 재생산해서 팔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방에서 유명한 그 동영상들의 리메이크를 해서 전 세계로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것은 안방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자가 그것을 전 세계로 팔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도움의 역할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하고 만나서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꼭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한 대 있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결국은 뭐 실업자가 되고, 요즘에 실업이 왜 있어요? 실업이 왜 필요하죠? 인터넷이 있는 사회에. 인터넷으로 전부 다 돈 벌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보통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에 왜 실업으로 살고 그냥 어디가 피자 배달만 하고 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즐기면서 즐겁게 충분하게 돈도 벌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런 온라인 동영상 리메이크 비즈니스를 안방에서 어떻게 세계화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들으려면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다음에 이 제목의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